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동수와 타향을 전전하면서 사는 흉살의 고비를 넘기면 그 후부터는 한 곳에 정착하면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고요. 그 고비를 넘기면요, 여유와 안정이 생겨서 본인을 장식하고 욕구가 발동해서요,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이 세상 만사이고요. 이러한 형상이 발동하는 신살이 연살입니다. 사주 구성에 따라 흉살로도 작용을 하고요. 길신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대운세운을 좋게 만나면 길신으로 작용하고요. 흉하고 불리하게 만나면 흉살로 작용합니다. 대세운이 불리해서 흉살로 작용을 하면요, 유흥, 음낭색정에 빠지거나 여명은 화류계에도 종사할 수 있는 운이고요. 좋게 작용을 하면 연살은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인기, 주목,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함께 특기를 갖고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성 요건은 삼합의 첫 글자에 다음 글자가 연살에 해당합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살은 도화라고도 하죠. 복숭아꽃, 그 다음에 함지, 연못을 뜻하죠. 그 다음에 패신, 실패의 신에 놓이는 겁니다. 도화살은 호색, 풍류, 사치, 허영, 주색의 신살이죠. 남녀 모두 일단 도화살이 끼면 활락풍류 음락의 흉살로 과도하고 잘못된 승력으로 인하여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지살은 주색 불륜, 그 다음에 이 불륜 아시죠? 연애, 또 재주, 재능, 나의 스킬이죠. 풍류, 화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또한 패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색 잡기, 도박, 간음 이런 것들을 즐겨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패가 망신을 한다는 뜻으로 도와 함께 같이 쓰입니다. 구성 요건은 인호술에 인이 있죠. 이것은 삼합의 첫 글자죠. 그런데 인이라는 글자 다음에 첫 글자는 바로 오는 첫 글자는 묘이죠. 또한 사유축 산합에서 사는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글자는 사오, 오화죠. 신자진의 신은 유, 해면미의 해는 자, 요게 연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사주 명조를 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 경진, 갑오, 병묘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구분해서 주목할 것은요, 일지 중심이고요. 일지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요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면미 요거를 일주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생년월일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살, 월살, 망신, 재살, 반한살, 육해살은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신살이죠. 이거의 구성 요건을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살의 구성 요건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합,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이런 산압의 첫 번째 글자의 뒷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즉 인호술의 인 다음에는 묘죠. 아시죠? 그 다음에 사유축 다음에는 오죠. 신자진 다음에는 유금이죠. 해묘미 다음에는 자수입니다. 자, 요렇게 놓이는 구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을사, 경진, 갑오, 병호. 여기에 도화살은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여러분? 도화살은 아시다시피 오화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오일주죠. 갑오일주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감이 오시죠. 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연살은 삼합의 첫 번째 글자에 바로 오는 뒷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화의 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을축 연주에 이 사가 놓여 있죠. 예, 사가 놓여 있고 다음에 오는 오가 일주에 정확히 일지에 오화가 도화에 놓이는 겁니다. 이게 연살입니다. 이해되셨죠? 월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살은 고초가 많고 매사 장애가 잦은 신살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이 답답하게 잘 안 풀리고 일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좌절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극단적인 성향으로 치달으면서 손재수, 재물도 잃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정신적인 고충을 겪으니까 욱하는 마음으로 치닫으면서 자살할 위험도 내포합니다. 즉 고초장애가 많은 흉살입니다. 구성요건은 삼합의 끝자인 진술충미죠. 맞죠? 삼합 중에서 끝자인 진술충미와 충을 때리는 글자, 즉 진술충, 충미충이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살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월살은 삼합의 끝자와 그저 충을 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수라고 충을 때리는 것은 뭐죠? 진술충이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축하고 충을 때린 거는 충미충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진토와 충을 때리는 거는 진술충입니다. 맞죠? 예, 진술충. 이렇게 반대, 이렇게 충 때린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해면미에 미토와 축을 때리는 거는 충미충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대립을 하는 거죠. 충을 때리면서. 이 명조에서 지금 이 명조에서 어디에 월살이 놓이겠습니까? 월살은 다시 한번 보면 자, 명조죠. 을사, 경진, 무술, 병인 이렇게 놓여 있죠. 자, 그러면은 월살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월살은 삼합의 끝자와 충이 되는 글자죠. 그러니까 삼합의 끝자는 진술충미 아닙니까?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술이 놓였네요. 그러면은 충을 때리는 게 진술충, 그죠? 충미충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진하고 진토하고 술토하고 지금 충을 때리는 작용이 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월살은 무술일주 기준으로 진, 경진월주에 이 진토가 월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망신살을 보겠습니다. 자, 망신살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경고망동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가끔씩 발생하죠. 구설, 망신, 그 다음에 부정재물. 이게 뭐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재물 취득. 그런 것들이 부정한 재물이죠. 이게 이제 흉살로 작용하는데, 망신살은 이제 벗어나기 쉽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왜냐면 이게 쉽지는 않아요, 실적으로. 예.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또 돈 앞에서는, 특히 돈의 시대에서 돈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죠. 예, 양심도 어떤 때는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돈. 그러니까 나의 그릇마다 상고가 돈 그릇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뭐 물그릇 정도가 돈 그릇이 될 수 있고요. 아주 재물운이 작은 사람들은, 명주들은 요 종기 그릇이라고 하죠. 조그만 거. 요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뭐 재벌들은 창고가 돈 그릇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쓰임새 활용도 이런 것들의 그 사이즈, 크기, 규모 이런 것들이 틀린 건 맞죠. 다른 건 다 맞다는 뜻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사람은 노력은 잘 안 하고요. 이제 허풍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곳곳에. 그래서 남을 또 속이고 또 자신의 잘못으로 일이 틀어졌는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회피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조직단체 뭐 모든 사람 사는 세상살이가 그렇죠. 따라서 이런 사람과 반대로 행동을 하면은 피할 수 있는 거죠. 예, 말은 쉽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예. 자, 망신살의 구성 요건을 보면 삼합의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게 뭡니까? 오유자묘죠? 예, 오화와 유군과 자수와 묘목이 됩니다. 그거 바로 앞 글자니까는 오의 앞 글자는 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의 앞 글자는 신이 되고요. 맞죠? 자의 앞 글자는 해가 되죠. 자축이묘진사오미 신유술해니까요. 예, 그래서 요 순서를 대부분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요 자축이묘진사오미 신유술해 요 순서대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묘니까 묘의 앞 글자는 인. 요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 경진, 정유, 무신. 이렇게 명절입니다.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시지 않나요? 이것은 굉장히 태악한 사주입니다. 사주 강약이. 그죠? 예. 정활에는 일간이 이 금으로 다 쌓여 있어요. 금으로 표현된, 이것도 경금, 유금, 신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 정화가 이 금들을 보면 극을 하죠. 맞죠, 여러분? 예, 극을 합니다. 극을 하면서 설기를 당하죠. 예. 그런데 또 나를, 정화일간인 나를, 제가 이거 웃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무 태약해서 좀 약간 안타깝고 기가 차서 그렇습니다. 요 토가 또 정화를 보면, 정화일간에서 이 토를 보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화생토해주죠. 예. 화생토해줍니다, 또. 그러면서 또 에너지를 뺏기죠. 설기를 당하고. 또 요 무토, 이 태산이 놓여 있죠. 근접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 생을 해주면서 설기를 당하죠. 더 이상 필요 없죠, 여러분. 이 태약사주라고 하는 거는요. 이 태약사주라고 하는 거는 신약사주보다 더 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다소 버겁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그 사주 강약 많이 이전 컨텐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눈에 띄어서 그냥 말씀을 이제 특별히 드린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떤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망신살에 놓이는 글자가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망신살은 구속 요건을 보면요, 삼합의 가운데 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오유자며 바로 앞자인 사신해인이 되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정유일주에 여기 유가 놓여 있네요. 맞죠? 예, 여기 놓여 있고 바로 앞 글자인 여기 신이 놓여 있죠. 맞죠? 유하고 신,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신이 놓였기 때문에 여기에 망신이 놓이는 겁니다. 맞죠? 여기에 망신이 놓이는 겁니다. 망신이 놓이는 겁니다. 망신살이요. 반한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한이라고 하는 것은 말 안장을 얘기하는 거죠. 요 반한이라고 하는 것은 말 안장입니다. 그래서 반한살은 허세를 부리고 장식을 좋아하는, 그죠? 장식, 호사의 길신 또는 흉살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사주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죠. 말 안장을 장식하여 멋있는 말 안장에 올라 앉아 있는 출세, 승진, 합격 이런 것들을 뜻하죠. 그리고 여기서 호전무사라고도 또 하는데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장군들이 말 안장에 올라가서 출격하는 그런 형상도 반한의 뜻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구성 요건은 삼합 가운데 글자인 오유자묘, 그죠? 그거의 바로 다음 글자, 그러니까 오하고 미, 맞죠? 오하고 미터, 그 다음에 유하고 술, 다음 글자니까요. 그 다음에 이 자수하고 축, 그죠? 축. 그 다음에 묘목하고 진토. 요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명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을죽, 신사, 임자, 무신. 명주죠. 그런데 삼합의 가운데 글자인 요 자가 일지에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임수일간의 자수, 겁재가 놓여 있는 거죠. 예, 겁재가 놓여 있습니다. 겁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수와 바로 다음 글자는 뭐가 됩니까? 축이 되죠. 축토. 네. 그래서 축토가 여기에 반한에 놓이는 겁니다. 반한에. 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 반한살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살이라고 하는 거는 수억살이라고도 합니다. 이 갇혀 있는 거죠. 예.
수억살이 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혈광, 이제 피를 보고 안 좋은 거죠. 예, 비면행사, 예, 관제구설, 그 다음에 감옥, 사고, 이게 흉살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단명하거나 불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원국에 이런 거 놓이면은 좋은 건 없죠. 구성 요건은 삼합의 가운데 글자, 오유자묘죠? 오유자묘와 충을 때리는 글자입니다. 예, 와 충을 때리는 거는 좌우충, 묘충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사주를 제가 직접 한번 명조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을축입니다. 임자, 병호입니다. 자, 임자일주죠. 임자일주인데, 자,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자수에 충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좌오충, 그 다음에 좌오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예, 좌오충.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묘가 있으면은 유금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제살이 발동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오화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오화가 여기에서 제살로 발동을 하는 겁니다. 이 오화가 제살로, 그죠? 제살로 발동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육해살 보겠습니다. 육해살은 가정불화 이별 신살이죠. 그래서 육친 간에 나를 비롯한 부모,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처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크고 작은 병으로 좀 장기간 고생하게 만드는 6가지의 나쁜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구성 요건은 각 삼합의 끝자는 뭐예요? 술죽진미죠? 예. 그거의 바로 앞자. 술죽진미의 바로 앞자는 뭡니까? 유죠? 예. 그 다음에 축토의 바로 앞자는 자죠. 그 다음에 진토의 바로 앞자는 묘, 미토의 바로 앞자는 오화가 되니까 요게 육해살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주 원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을축, 신사, 임자, 병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예, 그래서 임수일간에서 보면은 이 축토는 정관이죠. 예, 정관인데 지금 임자의 축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수 이제 축토 기준에서 바로 앞자인 자수가 놓이니까 여기에 자수가 또 이렇게 놓여 있네요. 그러면 어디가 육해살이 자리 잡을까요? 네, 일주에 자리 잡는 거죠. 왜냐면은 이 축토의 바로 앞자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축토의 정관이 자수인 겁재죠. 예, 겁재에 요게 축토가 자수를 보면서 육해살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해서 12신사를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해를 좀 하시고요. 이 컨텐츠, 제 블로그에 컨텐츠에 자세히 나왔으니까 그거 좀 정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 블로그, 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